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외 변수들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증시 위험 요인은 뭘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뭐 위험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을 거잖아요. 네, 기대 요인, 맞죠. 기대 요인, 기회 요인. 좋은 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네. 지금 판단으로는 네. 제일 좋은 게 뭐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게 큰 위안거리죠. 뭐 네.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경제가 중요한데 미국 경제가 경착륙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연착륙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특별한 고용 시장의 컨디션. 구조적으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굉장히 아직도 220만 건 정도가 네. 높고요. 지금 구인 잡 오프닝을 보시면은 거의 870만 건 정도 물론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뭐 다달이 졸트 보고서에서 발표되는 구인 건수가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의 경기 피크라든지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의 경기 피크 때 500만에서 70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가 피크일 때가 500에서 700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800만 건 거의 900만 건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경기가 지금 버퍼가 있다라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내려와도 좀 충격은 적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업들이 해고를 해봤자 경기가 경착륙으로 그냥 완전히 꼬라박는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좀 위안이자 세계 경기의 버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환경도 어쨌든 더 이상 긴축으로 가고 올리는 국면보다는 맞습니다. 뭐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완화로 간다. 네, 더 이상 올라가는 건 그렇지 아니고요. 않죠. 또 예. 물가도 그렇게 싸납게 올라가던 물가가 네, 아무튼 뭐 그렇죠. 천천히 앞으로 내년에도에 조금 약간 살짝 더디게 잡힐 수는 있겠지만 조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둔화되는 추세는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내년도에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올해보다는 줄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AI라는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이렇게 맞습니다. 사이클이 뭐 네.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모바일이 나오고 지금 이제 AI라는 게 상당히 혁신이라 AI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력도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좀 다양한 AI의 뭐 산업 간 융합이라든지 네. 또 기업의 뭐 합병이라든지 또 코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 뭐 광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에 다 붙어서 약간 응용화되고 실용화되는 또 상업화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조금 다시 또 활발해지고 또 가장 큰 위안거리는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도에 그렇죠. 네. 전 세계 경제는 뭐 거의 제자리나 혹은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 1%포인트 GDP의 성장률에 이제 둔화가 예상되는에도 불구하고 감산으로 인한 효과가 내년도에는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경기는 약간 돌아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제일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의 위안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 요인이 많네요. 찾아보니까. 많죠. 예. 그러니까요. 예. 경기 연착륙 미국, 긴축 중단, AI라는 혁신, 네. 반도체 경기 회복. 예, 그럼 코스피 4,000 부르고 끝내죠 여기서. 뭐 좋은 거 많은데요. 뭐 여기까지 네, 네. 하면 또 안 되고 위험 요인을 또 항상 트루먼 대통령은
직원의 한쪽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좋다 그랬지만 네. 그럴 수 없어서 항상 위험 요인도 봐야 되니까 그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신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뭐 팔을 하나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네, 그래도 저도 위험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앞선 1, 2부에서도 말씀 살짝 드렸지만 통화 정책이 긴축 사이클에서 완화 사이클로 돌았으면 금리를 내릴 때 경기가 위축되니까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그러면 기업들이나 가게들 경제 주체들이 이게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텝이 엉킵니다. 그리고 돌려막기 뭐 옆에서 어떻게 쓰든 뭐 겨우겨우 버티왔던 그런 경제 주체들의 부채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게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채권 스프레드가 항상 올라갔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죠. 그러니까 부실 채권의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폭락하는 시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아니고 동결하거나 내리는 시기였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나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2023년,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흥국이 오히려 부채가 최근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의 기업 부채고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 GDP 비율이 거의 170%, 그리고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비 100% 넘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조금 뭐 어떤 나라는 PF, 어떤 나라는 상업용 부동산, 어떤 나라는 또 부동산 기업 개발 업체들의 부채, 중국이죠. 색깔은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동안 신나게 늘려왔던 부채에 대한 좀 응징의 해다, 내년이. 이 응징의 해는 어느 정도는 조금 희생양을 필요하거든요. 좀 양을 잡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데서 어떤 리스크가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지는 사실은 곳곳이 지려바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이 중단된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아까도 우리가 호재를 꼽았는데요. 통화 정책의 전환기라는 거. 네. 그 전환 시점이 여러 그 잡음 내지 덜컹거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부채 문제도 국가나 중국이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인데 내년에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경기는 돌아서 그러지만 일부 혁신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요. 우리나라 특별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2017년에도 반도체 뭐 굉장히 큰 슈퍼 사이클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반도체 때문에 수출 전체가 좋고 하니까 그때 수출 경기가 정말 돌아서는구나라고 했는데 약간 착시가 있었던 네, 거죠. 나중에 네. 알아보니까 네. 이제 되돌아보니까 착시 현상이었죠. 내년도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5%대 초반에서 내년도에는 4% 초반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부채 조정, 구조 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적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범용 제품들 또 일부 IT 부품들의 대중 수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통사로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에 조금 그 영향을 줬던 수출 기업들의 기여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수출의 모멘텀은 굉장히 약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빼면요. 내년도에도 역시 좀 그렇게 본다면. 올해보다는 수출 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어도 그거는 이제 반도체로 인한 좀 착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버는 쪽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또 위험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 네. 특별히 미국의 대선. 타이완의 총통 선거, 우리 뭐 총선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선이 가장 불확실한 요인인데요. 기대 요인이면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죠? 트럼프가 돼도 뭐 바로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요? 근데 네, 아이아베이 다들 같은 인정하고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액트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요?
IRA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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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액트. 그러니까 이제 아니, 법을 무시하실 수 있는 분 같아서 하는 얘기죠. 뭐 의회도 쳐들어가는데 뭐. 뭐 상원 하원이 네. 내년도에 가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이 얼마나 장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전제하에서 통상은 대통령이 이기면서 같은 당이 상하원을 다 먹는 경우는 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견제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뭐 시간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쨌든 행정 명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리쇼링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 중심의 그러한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패권이라는 문제랑 연결이 되고 중국의 견제라는 측면하고도 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게 풀릴 이렇게 아주 확확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부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요. 하지만 당장 지금부터 뭐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다른 업체, 다른 산업보다는 2차 전지가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가장 수혜였기 때문에 IRA 법안에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맥을 못 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이 예상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릴지 네.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미국 분들은 다행히 많이 안 보시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공화당도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분을 다시 인종차별 말을 하고 그죠? 뽑아줄까 싶은데 뭐 공화당 내 지지율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들만의 뭐 어려움이 있나 보죠. 뭐 지지하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왜 그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 기대해 보는 건 이제 법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설 수 없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알 수가 없는 영역들이고요. 또 위험 요인 가운데 이제 지정학적 우려. 사실은 지금 뭐 러우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요. 이게 좀 빨리 끝나서 이게 확 주식시장에 호재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끌고 가는 거고 거기다가 중동 불안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다 손잡고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그치고 인주는 풀어주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기로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예. 그 계속 이 지정학적 우려도 계속 여기저기서 막 계속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중동 질서가 조금 잡힐 만할 때 맞아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하마스도 이제 그걸 사우디가 이제 노린 거고요. 미국이 주선해 갖고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좀 화해하고 이런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사실 중국이 지난 10년간 공을 들여온 1대1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도에서 시작한 신스파이시 신향신료 루트라고 인도 뭄바이에서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네. 가는 이제 경제 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의 안보의 안정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고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원하던 중동의 어쨌든 질서 재편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고 전쟁이 완벽하게 수습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일부 이제 전쟁은 끝이겠지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는 좀 정지 휴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려져도 이게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구도를 잡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 네. 하지만 그런 쪽은 뭐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따지다 보면 뭐 또 한반도에서 긴장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홍해에서 또 테러 집단들의 그 우려도 있고 그런데 위험 요인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언급하는데 네. 미국의 경착륙 위험입니다. 지금은 확률이 낮죠. 아무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과거의 경착륙 케이스를 보죠. 그러면 경착륙과 연착륙의 기준은 뭡니까? 이럴 때는 경착륙이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적어도 분기 성장률이 뭐 0.5% 이하로 찍히고 예. 그다음에 거의 제로 성장 한번 찍히고 그다음에 뭐 한두 분기 정도는 거의 바닥을 긴다든지. 네. 그래서 내년도 전체 연간 미국의 성장률이 연준이 지난번에 제시한 1.4%가 아니라 예. 뭐 거의 한 0.7%, 예. 1% 미만 이 정도면 우리가 보는 기업 실적도 상당히 깎아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PR은 결국은 뭐 실적이든 고용이든 소비든 이게 하나로 나타나는 건 GDP니까 성장률이군요. 네. 물론 이제 기업들이 매크로 환경보다는 뭐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미국이 그 정도로 경착륙하면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걸로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미국이 사실 뭐 S&P 500 기업의 뭐 거의 한 기업이익의 한 40%가 영업이익이 해외로부터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의 침체로부터 이렇게 또 고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미국의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부러지고 또 금리를 내리지만 그럼으로써 그게 호재로 작용되기보다는 경기 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제 충격을 받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확률이 낮지만 뭐 항상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 나눈 그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아니고 네. 채권 투자자, 채권은 들어갈 수 있겠네. 주식하고 채권은 같이. 우리 증권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연말 연초 나눠주시고 내년 흐름 나눠서 좀 전략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연말 연초는 조금 장이 셀 것 같고요. 네. 지금 사람들이 약간 포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돈 갖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구경만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지? 내년에 다 좋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는 기대감에 또 연준이 3월 이후에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감에 좀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미리 선반영되는 연말 연초 장세 좀 강한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 하지만 뭐 그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도 들어가서 특히 한 2분기 성장률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또 기업이익이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깎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 기간이 한 2월 달에서 뭐 한 1분기, 2분기 언저리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들쭉날쭉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장은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악재를 딛고 2025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현재 지수대에서 저는 내년 말까지 향후 12개월간 한 10% 정도의 지수,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상방이 열려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매년 한 10% 지수 상승률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예. 또 주식도 잘 보이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뭐 무조건 너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전향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수익의 기회가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위험이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10% 정도 전후. 마음속에는 100% 정도의 기준이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100% 오르기는 어렵지만 투자한 종목은 그럼요. 100% 정도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인 수익률을 10%로 낮추라고 하시니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잘은 안 되겠으나 귀담아 듣겠습니다. 내년 증시의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 대응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